UMCTV 전영기 뉴스 LA와 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8월 19일 저녁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불륜을 저질러 현재 부인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첫째 부인과 사별 후 지난 1975년 미팅에서 아내를 만났다고 소개해왔으며 1977년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질 바이든의 전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빌 스티븐스는 나는 누구도 해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미팅에서 만났다는 것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지난 1972년 지금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인이 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 상원의원에 처음 출마할 당시 그의 선거 캠프에 일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스티븐슨과 질은 각각 26세, 23세였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31세였습니다. 바로 그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첫 번째 아내와 딸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스티븐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현 부인인 질 제이컵스와 1970년 2월에 결혼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자신을 공화당 진보주의적 공화당 성향이라고 소개했으며 다만 2008년과 2012년에는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투표했다고 합니다. 스티븐슨이 처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것은 1974년 8월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뉴저지에 온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보러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의 두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다고 거절했다는 게 스티븐슨의 주장입니다. 스티븐슨의 한 친구는 그때 바이든과 질이 너무 가까운 것 같다는 귀띔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어떤 남자가 스티븐슨을 찾아와 지난 5월 질의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났고 사고 견적을 뽑자고 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질의 자동차를 몰던 운전자가 바이든 전 부통령이어서 이들의 불륜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슨이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자 그대로 나갔고 장인이 찾아와 기회를 달라고 대신 부탁하기도 했지만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티븐슨은 나는 조를 친구로 여겼다며 질과 사랑에 빠졌다는데 놀라지 않는다. 누구라도 질을 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슨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자신의 전 아내의 불륜에 대한 폭로가 담긴 책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 대선 전 출간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는 스티븐슨의 주장에 대한 입장 발표를 거부했으며 20일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대화를 연기했습니다. 17일 USA 투데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유마를 방문해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관두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1단계 무역협상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중국에서 유호 부총리가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회의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미중 점검의 연기는 베이다이어 회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속으로는 지금 회의를 해봐야 별로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9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한다며 매각 시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코로나19를 미국과 전 세계에 퍼뜨렸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세계에 한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가 만 62번째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마돈나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웰컴 투 자메이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마돈나가 그의 35살 연하 남자친구이자 안무가인 27살 알라마릭 윌리엄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 마돈나의 생일을 맞아 자메이카에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화려한 무늬의 의상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했고
마돈나는 금발의 웨이브 헤어스타일로 고흥미를 더했습니다. 마돈나는 남자친구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돈나의 이번 자메이카 생일 파티에는 친딸이자 모델로 활동 중인 24살 루데스 레온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62세인 마돈나와 27세인 알라마릭 윌리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마돈나는 영화배우 션 펜, 영화감독 가이 리치와 각각 이혼했고 이후 29세 연하 모델 헤수스 루즈를 비롯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자들과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부에나팍 시청에서 열린 센서스 2020 인구조사 참여 동력 캠페인에 한국 총영사관의 박경재 총영사, 멕시코와 과테말라 총영사관과 한국 시민단체인 미주 민주참여포럼인 K-팩 최광철 회장 및 이영희 상임고문, 김민아 부총무 등 K-팩 임원들, 그리고 박영선 부에나팍 시의원과 제니퍼 오시 센서스국 디렉터와 히스패닉계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 센서스 참여동료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모임 후 각국의 언어로 센서스 참여, 비디오 클립을 촬영하고 협정서를 교환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인 렘데르시비 생산 제약사의 비랜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인 빌 게이츠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한 뒤 내년 말에야 백신이 대량으로 생산되며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게이츠는 영국 시간으로 18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2021년 말까지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이 대량 생산되고 전 세계 인구 상당수가 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견했습니다. 그는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사망자 대부분이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취약해진 의료 시스템과 경제 등 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경고해온 게이츠는 전염병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내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대규모 경제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는 2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인도의 경우 이날 기준 약 5만 3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피해는 통계치를 훌쩍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연쇄 반응으로 인한 간접 사망이 전체 사망 원인의 9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게이츠는 예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지면 다른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면역이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말라리아나 에이즈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농업 생산량 감소로 기아 문제가 확산하고 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며 빈곤 퇴치를 위한 지난 10년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게이츠는 부유한 국가들이 빈곤국을 위해 백신을 구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빈곤국이 또 다른 코로나19 진원이 되는 것을 막고 대유행을 멈추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이츠는 부유한 국가가 백신 생산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충당할 만한 가격을 책정해 구매한다면 빈곤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백신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공중보건 문제에 앞장서온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유행했던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와 타 질병 관련 백신이 부분적으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전 인구의 30에서 60%가 항체를 형성하면 대유행을 멈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학적인 전문가도 아닌 빌 게이츠가 이러한 예견을 5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사실인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 오전 9시에 청평면 보건소 임시진료소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코로나 양성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또 어젯밤에 1시간에 23회 정도의 사소한 기침이 있었고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집회 당시 동선에 대해서는 10분 정도 연단 앞 텐트에서 인사를 나누고 곧 자리를 떠서 경복궁 앞 식당에서 모르는 여러 사람과 식사를 했다면서 행진이나 식당에서 마주친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여름철 자동차에 손 소독제를 보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칫 화재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방연구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소방서에서 의뢰해온 손 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내산 2종과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로 판정돼 안전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연구원은 손 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가연성 증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이때 라이터, 불꽃 등의 점화 에너지가 가해지면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복사열로 온도가 높아진 차 안에서는 에탄올의 증기압이 높아져 플라스틱 소독제 용기가 터질 수 있는데 이때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에서 5살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용기 속에 내용물이 튀어나와 각막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는 한 가정주부가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조리용 기구에 불을 붙이다가 손과 팔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소방연구원은 손 소독제를 차 안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화기를 사용할 때는 손에 바른 손 소독제가 충분히 마른 뒤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 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요새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구설수에 오른 송영길 의원의 발언 사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국인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친한 사이의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송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상당히 개방적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피해자는 여성이 아니고 키가 180cm이고 덩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이라며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교관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 정의당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추행은 말 그대로 성추행이라며 문화적 차이를 운운한 그 자체가 성추행을 옹호한 행동이며 성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폭격기 6대가 한미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한반도 근해를 비행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시점에 미국 폭격기 6대가 동시에 출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따르면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가 지난 17일 하루 동안 미국 본토와 괌에서 출격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1B 2대는 미국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다른 2대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각각 출격했다고 전해집니다. B-2는 최근 배치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발해 일본 근해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있던 F-15C 전투기 4대와 F-35B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모타격탄 FA-18 슈퍼호넷 전투기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공군 관계자는 이번 임무는 언제 어디서든 전 지구적으로 전투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치명적이고 준비된 장거리 공격 옵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최근 청와대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회동에서 의제는 무엇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도 난제라며 이 모두가 정부 재정과 연결돼 있어 이를 끌어가려면 현장 민심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청와대는 지난 17일 문 대통령과 회동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 의제를 갖고 단독 영수회담을 통해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회담 제안에 응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코로나 의제를 꺼내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를 의제로 제안한 것은 통합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막지 않았다는 이른바 방조의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김호중이 과거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인하며 사과한 가운데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도박을 최근까지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김호중의 전 팬카페에서는 김호중이 과거 불법 도박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김호중이 처음에 편의점을 통해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을 했으며 이후 전 매니저 권 모 씨의 지인 차 모 씨의 권유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씨 계정으로 불법 사이트에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여러 차례 베팅을 했습니다. 김호중은 처음엔 불법인 걸 몰랐으며 이후 불법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도 몇 차례 베팅을 더 했다고 합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건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금액을 떠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19일 김호중 측의 해명이 무색해질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 퍼니는 이날 김호중의 지인 3명으로부터 입수한 SNS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호중이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여에 걸쳐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뿐 아니라 블랙잭, 바카라, 로켓 등 불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2018년 경부터 한 달에 5에서 6차례에 걸쳐 지인 3명에게 적게는 3만원, 많게는 한 번에 50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불법 도박을 해왔다는 지인의 증언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의 불법 도박이 단순한 소액이 아니었으며 TV조선 미스터트롯 예선전 당시에도 상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매체는 김호중이 지인의 명의로 차명 베팅을 했으며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려워지자 지인들에게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김호중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습 불법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8월 말까지 주차 위반에 대해 처벌유예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안에는 종전과 같이 주거 및 일반 도로의 청소일의 주차 위반, 등록 만료 벌금 유예 및 러시아어 주차 제한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터기 시간 초과된 주차는 물론 빨간색 보도구역과 진입로 앞에 주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 티켓을 발부합니다. LA시 교통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8월 1일까지 만료된 주차 위반 티켓 발부 시일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A무역관, 잡코리아 USA와 공동으로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2012년 이후 9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초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진행됩니다. 금년 온라인 취업박람회 행사는 LA뿐 아니라 뉴욕 등 미전 지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우리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LA 총영사관과 코트라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코트라의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뉴욕 무역관 K-모브 센터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시카고, 워싱턴, 달라스, 디트로이트 무역관에서 한인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구인 및 구직 환경 모두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용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의 채용 기회를, 구직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박경재 LA 총영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미국 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청년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구직자들은 잡코리아 USA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한인동포 자녀들에게 한국 전통 명절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 동영상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한가위 민속놀이 소개하기이며 3분 내외로 자신이 좋아하는 한가위 민속놀이를 소재나 구성 표현 방법에 제한 없이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제작하면 됩니다. 신주식 LA 한국교육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우울한 상황이지만 곧 다가올 한가위를 맞아 잠시나마 재미있는 한국의 전통놀이도 즐기고 조상들의 지혜를 한 번 더 느끼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고자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였다고 설명하며 동포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타인종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LA 카운티에서 여름철 코로나19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은 LA 카운티 공식 채널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분들은 지금 들을 수만 있습니다. 끝에 질의응답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지시사항도 드리고요. 도움이 그때 필요하시면 별표 그 다음에 0번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크는 안내자 바버 프레어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들, 기업인들, 모든 분들이 확산세를 늦추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지금 낙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참해서 지금 노력한 결과에 효과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낙관할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확산세가 지금 안정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 이 도표를 보시면 3일 평균을 보시면 입원자 수치입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7월 17일, 8월 14일 사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한 달 동안 입원자 환자 수가 서서히 감소세를 타고 있습니다. 2,000명 1일 평균에서 7월 중순에 1,38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8월 중순에. 지금 감소세를 타고 있는데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최근에 몇 주 동안 우리의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지금 현재 심각한 그 바이러스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일 신규 확진자를 최근에 한 달 동안 보여줍니다.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이 수치를 보시면 입원자 수치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밀린 검사 결과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이를 보시면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보시면 1일 평균이 3,200명이었는데 8월 중순 1일 평균이 2,000명 조금 넘습니다. 좀 더 위험한 활동을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모임을 하면 특히 LA 카운티에 많은 그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큰 모임, 파티 소식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모르게 다른 분들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 파티는 아주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들이 다른 타인에게 아무런 증상 없이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파티에 모임에 가서 특히 실내에서 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마스크를 특히 안 쓰면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키면 그들이 쉽게 많은 분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우리 카운티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병이 이루어지고 많이 확산됐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파티, 식당에서 시위대 이렇게 할 때 전국적으로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많은 파티 아주 비극적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같이 있고 싶죠. 자연스럽죠. 개인적인 그 접촉을 원하죠. 그러나 어떤 모임은 비필수적입니다. 많은 불필요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전파되게 되고 사교적인 모임에서 가족분으로 그다음에 직장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제발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당부합니다. 혹시 무슨 파티에 참석하시거나 파티를 주선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고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모임을 피하십시오. 종교 모임이나 아니면 단체 생활 하실 때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종교 모임, 특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썬밸리 철치에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 단체들에게 저희들이 보건 당국에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적절한 예배를 볼 수 있는 안전한 외부에서 그런 방법을 찾도록 저희들이 돕고 여러분들이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 데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폭염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